이 어둠도 반드시 지나가요. 폭풍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주에서도 당신 안에서도. 요즘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버거운 날이 이어지고 있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모든 게 무겁고, 좋아하던 것들도 예전 같지 않은 날들이요. 혼자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왠지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뭔가 하려고 했다가 그냥 멈추고 그 자신을 또 탓하고,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전혀 괜찮지 않은 날. 누군가 한마디라도 건네주면 좋겠는데 막상 말을 꺼내기도 힘들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잖아요. 이 감정이 언제쯤 끝날지, 끝나기는 하는 건지 확신이 안 서서 오히려 더 무서운 거잖아요. 오늘은 화성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행성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한 폭풍이 사는 곳. 이 영상 끝에서 그 폭풍이 당신에게 건네는 말이 있어요. 화성에는 지구에서는 상상도 못할 폭풍이 일어나요. 지구의 태풍이나 허리케인을 생각해보면 그건 어느 한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이잖아요. 그런데 화성의 먼지 폭풍은 달라요. 행성 전체를 집어삼켜요. 2018년 6월에 발생한 폭풍이 그랬어요. 지구로 치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덮고도 남는 면적을 순식간에 뒤덮었고, 이 폭풍이 6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화성의 하늘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태양빛이 지표면에 닿지 못할 만큼.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운 하늘이 반년 내내 계속됐어요. 그 폭풍 아래 무언가가 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퍼튜니티라는 이름의 탐사 로버예요. 크기는 골프카트 정도. 2004년 화성에 착륙한 이 작은 로버는 원래 딱 90일만 작동하도록 설계됐어요. 나사 엔지니어들도 90일 이상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로버는 15년을 살아남았어요. 영하 55도의 혹한도, 수백 번의 모래바람도, 수천 번의 밤을 버텨내면서요. 45km 넘는 거리를 화성 표면 위에서 홀로 달렸어요. 나사 엔지니어들은 이 작은 로버에 거의 가족 같은 애착을 느꼈어요. 그런데 2018년 폭풍이 시작됐을 때 오퍼튜니티는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태양광 패널에 먼지가 쌓이면서 충전이 안 됐고, 충전이 안 되니 움직이지 못했어요. 배터리 잔량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오퍼튜니티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나사는 매일 신호를 보냈어요. 응답이 없어도, 하루도 빠짐없이, 폭풍이 끝나면 다시 깨어날 거라는 믿음으로. 이 영상 끝에서 화성 먼지 폭풍과 당신 안의 폭풍 사이에 믿기 힘든 공통점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폭풍이 한창일 때 그 안에서 버티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내는 걸까요? 그리고 그 폭풍은 어떻게 끝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러 가기 전에 먼저 화성 먼지 폭풍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야 해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태양빛이 화성 표면의 일부를 살짝 더 데우면 그 부분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바람이 생기고, 그 바람이 건조한 화성 표면의 먼지를 들어 올려요. 그렇게 시작돼요. 공중에 떠오른 먼지 입자는 태양빛을 흡수해서 그 주변 공기를 또 데워요. 그러면 바람이 더 세지고 먼지가 더 많이 날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바람은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요. 작은 바람 한 줄기가 행성 전체를 뒤덮는 폭풍으로 커지는데 단 몇 주면 충분해요.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예요. 어느 한 모래사막 한켠에서 시작된 바람이 그렇게 화성 전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때로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하루였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게 무거워진 것처럼. 2018년 폭풍이 한창이던 시기, 태양빛이 화성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평소의 0.1%까지 떨어졌어요. 1000분의 1이에요. 낮인데 밤보다 어두운 하늘. 오퍼튜니티는 그 어둠 속에서 배터리 잔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신호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건 2018년 6월 10일이었어요. 그 신호에 담긴 데이터를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고 하늘이 너무 어둡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2018년 11월이 되면서 폭풍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나사는 다시 신호를 보냈어요. 오퍼튜니티 응답해줘. 오퍼튜니티 들리면 대답해. 총 1000번 넘게 신호를 보냈어요.
응답은 없었어요. 태양빛이 돌아왔지만 배터리는 이미 완전히 방전돼 있었어요. 오퍼튜니티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어요. 2019년 2월 13일 나사는 공식적으로 임무 종료를 선언했어요. 15년 동안 화성을 달린 이 작은 로버의 마지막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지 않나요? 폭풍이 한창인 동안 오퍼튜니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신호를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그게 무기력이잖아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안 따라주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고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연락을 해야 하는데 손이 가지 않고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멈춰버리는 것. 많은 분들이 그 감각을 알 거예요. 우울이 단순히 마음이 약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울은 뇌의 상태예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면 뇌의 전전두엽, 그러니까 생각하고 결정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의 활동이 실제로 줄어들어요. 뇌 스캔으로 찍으면 색이 달라질 정도로요. 오퍼튜니티가 태양빛 없이 충전을 못하듯이 우울한 뇌는 필요한 신경화 학물질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차단된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이 2억 8천만 명이에요. 지구 인구 약 27명 중 1명꼴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중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혼자 버티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행성 전체를 덮는 폭풍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화성의 전 지구적 먼지 폭풍 역대 기록을 보면 대부분 한 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가라앉아요. 가장 길었던 2018년 폭풍도 약 6개월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치료받지 않은 주요 우울 사파는 평균 4개월에서 8개월 사이 지속돼요. 자연적으로요. 화성 폭풍과 인간의 우울이 비슷한 시간 위에 있어요. 저는 이걸 폭풍 지속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주도 인간도 폭풍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폭풍 지속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폭풍이 한창일 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성 탐사선도 폭풍이 시작되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미리 알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감정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기록상 영원히 지속된 화성 폭풍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화성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요. 그리고 영원히 지속된 우울도 없어요.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지금 당신 안에 폭풍이 불고 있다면 그 폭풍이 시작된 게 언제였나요? 한 달, 2달 아니면 더 오래됐나요? 폭풍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착각을 하게 돼요. 폭풍이 원래 있던 게 아닐까? 폭풍이 원래 내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폭풍 이전에 하늘이 있었어요. 당신 안에도요. 지금 그게 잘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 하늘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화성 폭풍은 어떻게 끝나는 걸까요? 누군가 가서 폭풍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멈추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가라앉아요. 공기 중에 떠있던 먼지 입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부딪히면서 점점 무거워져요. 그리고 무거워진 입자들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앉기 시작해요. 아주 서서히, 아주 천천히. 인위적으로 멈출 방법이 없어요. 억지로 끝낼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먼지 스스로가 내려앉는 거예요. 폭풍이 가라앉는 과정도 갑작스럽지 않아요. 하늘이 한 번에 맑아지지 않아요.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조금씩 투명해지기 시작해요. 어둠의 경계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면서 그 너머로 별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완전히 맑아지기까지 몇 주가 걸리기도 해요. 한 번에 환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어느새 그렇게 하늘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 돌아온 하늘은 폭풍 전의 하늘이에요. 이게 단순한 우주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뇌도 그래요. 우울 사파를 겪은 뇌가 회복하는 과정을 연구한 신경과학 자료들을 보면 뇌는 스스로 신경회로를 재조직해요.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성 덕분에요.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풀면 이거예요. 뇌가 스스로 길을 고치는 거예요. 손상된 연결이 보강되고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이게 인위적인 개입 없이도 일어나요. 시간이 걸리지만 뇌는 스스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여요. 먼지가 스스로 가라앉듯이요. 하버드 의대에서 수행된 우울증 장기 추적 연구에서 주요 우울 사파를 경험한 사람들의 약 70에서 80%가 2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됐어요. 치료를 받으면 그 시간이 훨씬 빨라지지만 치료 없이도 그 정도예요. 시간이 지나면 뇌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먼지가 스스로 내려앉듯이요. 당신이 억지로 빨리 끝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뇌는 이미 회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억지로 끝낼 수 없지만 반드시 가라앉는다. 저는 이걸 자기 침강의 원칙이라고 부를게요. 화성 먼지 폭풍의 먼지 입자와 인간 뇌의 회복 메커니즘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요. 외부의 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삶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아요. 지금 이 폭풍을 억지로 끝내려고 애쓰다가 지쳐 있다면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충분해요. 폭풍은 당신이 끝내는 게 아니에요. 폭풍은 스스로 끝나요. 당신이 해야 할 건 그 시간 동안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오퍼튜니티 이야기로 잠깐 돌아갈게요. 폭풍이 한창이던 6개월 동안 오퍼튜니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동안에도 로버는 부서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때로는 그게 가장 용감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않고 폭풍이 지나가는 동안 그냥 거기 있는 것. 우리는 멈추는 것을 실패라고 배웠어요.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느끼도록 자랐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날들이 쌓이면 자책이 돼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그런데 오퍼튜니티를 봐요. 설계 수명 90일보다 60배를 더 살아온 로버가 빛이 없는 동안 멈춘 거예요. 그 멈춤은 고장이 아니었어요. 빛이 없는 동안의 유일한 정답이었어요. 지금 당신의 멈춤도 그래요.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는 40년 넘게 감정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했어요. 그가 발견한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그 감정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폭풍을 멈추려고 애쓸수록 폭풍이 더 오래 가는 것처럼요. 반대로 지금 이 감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나 지금 폭풍 안에 있다고. 그걸 아는 것, 그게 이미 시작이에요. 폭풍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주에서도 당신 안에서도. 이 말이 지금 당장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폭풍 한가운데 있으면 끝이 안 보이니까요. 당연해요. 그런데 화성이 증명해요. 행성 전체를 덮은 폭풍도 때가 되면 가라앉아요.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빛이 차단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오퍼튜니티가 그 자리에서 기다렸듯이요. 지금 지구는 봄이에요. 겨울이 끝나고 빛이 돌아오는 계절. 화성에도 계절이 있어요. 먼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태양빛이 내려앉으면 화성 표면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극지방에 얼어있던 드라이아이스가 녹으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뿜어져 나오고 그게 화성 대기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다시 무언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그런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지금 폭풍 안에 있는 분이라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줬으면 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빛이 없는 동안 멈추는 건 약한 게 아니에요. 폭풍이 지나가는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이미 충분히 대단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당신이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 영상을 틀었다는 것, 그게 이미 뭔가를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빛을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퍼튜니티가 마지막 신호에서 전한 말 기억하세요. 배터리가 없고 하늘이 너무 어둡다고. 그런데 그 신호를 보낼 만큼의 에너지가 남아 있었어요. 당신도 지금 그래요. 이 영상을 틀 만큼의 에너지가 남아 있어요. 완전히 꺼진 게 아니에요. 폭풍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폭풍이 가라앉을 때
가장 먼저 별이 보이는 건 가장자리부터예요. 조금씩, 어느새, 지금 당장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하루 거기 있어줘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당신의 마음에 닿은 장면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어요. 폭풍 지속 법칙, 자기 침강의 원칙, 오늘 우주에서 함께 발견한 것들 기억해줘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주와 당신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이 채널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돼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